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비형식적 오류 중에서 적합성의 오류 17가지를 배웠습니다. 저는 아곰입니다. 아곰이. 아기 곰둥이 아곰이. 여러분과 함께 1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연신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적합성의 오류, 힘의 호소 하나씩 1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뿅! 힘의 호소는 무력에 호소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자기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오류입니다. 두 번째,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오류 중의 하나인 인간의 논증은 관련된 논의의 주제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성격이나 그리고 직업 등을 특성으로 이 특성 등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결론을 받아들이게 하는 오류입니다. 무지의 논증은 어떤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 반대의 사실을 참이라고 논증하는 오류입니다. 연민의 호소는 논증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근거로 어떤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오류입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권위의 논증은 주장과 관계없는 분야의 전문가를 끌어들여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오류이고, 군중의 호소는 많은 사람들의 상황이나 태도를 논거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오류입니다. 자기정당화 오류는 실제적인 나쁜 결과에 대해 자신의 선량한 의도를 들어서 자신의 행위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오류입니다. 허수아비 오류는 상대방의 주장을 공격하기 쉽도록 왜곡한 다음에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오류입니다. 이 오류는 의도 확대 오류와 유사합니다. 의도 확대 오류는 의도를 확대 해석함으로써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았던 부적절한 결론을 이끌어 갑니다. 훈지한 청어는 논의의 주제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꾼 다음에 새로운 주제에 관해 결론을 내리거나 결론이 내려졌다고 가정함으로써 논의를 끝마치려는 오류입니다. 훈지한 청어는 논점 일탈, 오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급한 일반어는 대표적이지 못한 사례를 들어 그 사례가 속하는 전체적인 구성원에 대해 일반적 결론을 내리는 오류입니다. 그리고 그릇되는 원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과관계를 설정해서 전제해서 결론을 도출할 때 저지르는 오류입니다. 미끄러운 언덕길입니다. 미끄러운 언덕길은 첫 걸음을 한 번만 잘못 내딛게 되면 계속된 연쇄 반응에 의해 최악의 사태로까지 이르게 되는 유형의 오류 논증입니다. 미끄러운 언덕은 그릇되는 원인의 변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결 문제의 요구의 오류입니다. 결론의 주장이 사실상 전제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전제가 주어진 결론의 근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결론의 주장은 전제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순환 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결 문제 오류는요. 복합 질문입니다. 하나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답에 가능한 두 개의 질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복합 질문의 오류입니다. 그릇된 이분법. 실제로 제3의 선택이 존재하는데도 A나 B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 것처럼 가정하고 둘 중에 하나의 결론으로 이끕니다. 우연의 오류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특수한 상황에 무리하게 적용시키는 형태로 식별하기 좀 까다로운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릇된 유비입니다. 실제로 유사하지 않는 사례들 사이에 유사성을 가정하여 결론을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1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연습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저는 잠깐 피해주겠습니다. 영국에서 출판된 제3국의 사회사를 쓴 구른버그에 따르면 나치는 자기들 기관지의 구독기간이 끝난 독일의 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통지문을 보냈다고 한다. 우리 신문은 분명히 모든 독일의 지지를 받을 만한 신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신에게 신문을 계속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독을 취소함으로써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이었습니다. 무슨 오류를 범하고 있겠습니까? 자,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군중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은 분명히 모든 독일인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하는 군중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독을 취소함으로써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불행을 자초한다는 겁니다. 군중의 호소와 힘의 호소, 아주 악질적인 논변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나 들어있으니까요. 물론 세 가지, 네 가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한 가지씩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습 문제로 갑니다. 진수야, 너 여전히 아르바이트 하고 있니? 라는 친구의 질문에 이제까지 한 번도 아르바이트 한 적이 없는 그가 말합니다. 아니? 라고 했고, 질문한 친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무슨 오류일까요? 네, 복합 질문의 오류입니다. 진수야, 너 아르바이트 하니? 먼저 하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도 아르바이트 하니? 두 가지 질문을 하나로 겹쳐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든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복합 질문의 오류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결론에 어떻게 도달했습니까?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세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영혼은 불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영혼이란 말이 우리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연습 문제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영혼은 불멸이라는 뜻이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멸하다는 거,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욕망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불멸하다고. 영혼은 몸은 소멸하지 않습니까? 유한하니까 불멸하지 않지요. 그래서 뭐라고 답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이 선결 문제 오류입니다. 전제가 결론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순환 논증인 거죠.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입니다. 영혼은 불멸이다 했는데 그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전제가 결론을 벗어나지 않고 건전하지 못한 논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결 문제 오류의 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오류입니다. 네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마약을 합법화하거나 아니면 마약 복용자를 수감할 감옥을 새로 더 짓도록 하자. 무슨 오류이겠습니까? 마약을 합법화하거나 마약 복용자를 수감할 감옥을 새로 지어야 한다. 마약을 합법화하는 것과 마약을 합법화하는 것과 마약 복용자를 수감할 감옥을 더 짓는 것과는 같은 겁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오류입니다. 이것은 그릇된 이분법의 오류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데 제3의 선택도 있지요. 그러나 마약을 합법화하게 한다는 거, 그리고 복용자를 수감할 감옥을 더 짓도록 한다는 거. 제3의 선택 방법도 있는데 없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그릇된 이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환상의 미래라는 우울한 책에서 유럽 자본가 계급의 최후의 위대한 이론가인 프로이드 박사는 현대에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종교적 신앙이란 불가능한 것이라고 간명하게 주장하고 있다. 무슨 오류를 범하고 있겠습니까? 권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권위. 프로이드 이 박사라고 하는 권위에 호소해서 이 프로이드라는 분이 현대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종교적 신앙이란 불가능할 것이라고 권위에 프로이드라는 최후의 위대한 사상가, 이론가라고 해야죠. 빨간색으로 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했습니다. 이 이론가인 프로이드는 현대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종교적 신앙은 불가능하다고 명했다고 했는데 권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로 갑니다. 황금률은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윤리학 체계의 근간이 된다. 또 모든 사람은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황금률이 건전한 도덕률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을까요? 네, 군중에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금률이 지금까지 제시된 윤리체계의 근거가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이고 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결론을 황금률이 건전한 도덕률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군중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중의 호소. 이런 호소를 많이 해요. 권위의 호소가 아니고 군중의 호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현대 사회와 윤리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률 그리고 윤리의 근간이 되는 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러셀의 행복의 정복에서는 잘못된 세계관과 그릇된 윤리관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 불행을 자초한다고 그러는데 윤리관이 잘못되거나 세계관이 잘못되면 불행을 자초할 수 있거든요.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계관이 잘못돼서 그렇게 분노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도 되는데 생각이 잘못돼서 오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생각이 오류를 범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거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수,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고 면밀하게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7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숭배할 만한 장점이라고는 전혀 없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숭배자라고? 너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무슨 논증이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인간의 논증, 사람의 논증입니다. 개 무시하는 거죠. 근데 왜 상당 개 앞에다가 개자를 넣을까요? 개 무시당한다. 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의 숭배자라고? 너를 숭배한 사람이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굉장히 불쾌한 논증을 벌이고 있습니다. 항상 말을 조심해야겠죠. 말을 조심해야 되고 인간의 논증,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폄하하는 말들은 삼가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너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이고 너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으니 정말 기쁜 일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놀라운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천지 차이죠. 8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경찰 아저씨, 분명히 제한 속도보다 느리게 달렸습니다. 저는 이미 2차례나 딱지를 떼었고 아저씨가 또 딱지를 떼면 벌금만 해도 20만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2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고 나면 저는 제 차를 수술받을 수 없, 제 차가 제 차를 수술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차는 오랫동안 아파 누워 있는데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무슨 오류겠습니까? 자, 보시겠습니다. 제 차를 수술을 받게 했어요. 받게 할 수 없다. 연민에 호소하는 거죠. 오랫동안 아파했어요. 연민에 호소하는 겁니다. 수술받지 못하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빨리 달리고 이 딱지를 뗐는데 2번이나 뗐는데 또 뗐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의지의 드라이버이라고 생각됩니다. 2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고 나면 차를 수술할 수 없게 수술비가 20만 원밖에 안 할까요? 어쨌든 예민이니까 이렇게 연민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말 시험이 끝나고 나면 문자와 전화가 옵니다. 이런 문자 전화입니다. 제게 A뿔을 주셔야만이 제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연민의 호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9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신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을까요? 신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할 수 있겠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연습 문제 풀어봤던 것처럼 무지의 논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다는 거 무지의 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라크에 우리 군대를 파견하는데 동의하든지 아니면 매국노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군대 파견에 동의하지 않으니 매국노가 되고 싶은 것인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자, 보시면 여러분은 이라크에 우리 군대를 파견하는데 동의해라 아니면 매국노가 되라. 제3의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그릇된 이분법 혹은 잘못된 이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꼭 2가지 선택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실패 아니면 성공 내지는 성공 아니면 실패 아닙니다. 제3의 선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릇된 세계관이 아니고요.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 다양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10번째 문제까지 왔습니다. 좀 이렇게 쉬었다가 우리 다곰이라 그랬나요? 제 이름이 뭐라 그랬나요? 제가 그냥 곰둥이 원래 곰둥이인데 아곰이 아기 곰. 저도 제 이름을 깜빡깜빡합니다. 아기 곰입니다. 뭐라고 이름을 짓든 그건 각자의 마음이죠. 아기 곰 잠깐 댄스 타임 춤추겠습니다.
그 요즘에 좋은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시작이라고.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그 새로운 시작 설레게 합니다. 예. 여러분 잘 극복하시고요. 새로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럴 땐 이분법에 속지 마시고 제 3의 선택도 있습니다. 노래를 틀고 싶지만 저작권이 있어서 틀 수가 없습니다. 제 라이브로 들려드린 거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 11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애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김 위원의 우호적 의견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사람은 집안에서도 부모에게 불효한다는 소문난 사람이다. 무슨 논증일까요? 프로그램의 김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집안에서도 부모에게 불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것과 김 의원의 의견, 우호적 의견이 무슨 이 인과관계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인간의 논증입니다. 인신공격을 하는 거죠. 부모에게 불효한다는 소문난 사람이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과 김 의원의 우호적인 의견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관계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인간의 논증을 통해서 인신공격, 정황의 논증도 있고 피장파장도 있는데 인신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피장파장의 오류나 정황의 오류 셋 다 인신공격, 아니 인간의 논증입니다. 인신공격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인신공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께 시작이라는 노래, 가호가 부르는 시작의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인신공격할 수 있겠죠. 그것도 노래냐? 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인신공격은 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너는 담배를 피우고 싶어한다. 그런데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내가 폐암에 걸리고 싶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을까요? 담배를 피우고 싶은 것과 폐암에 걸리고 싶다는 것 말이 안 맞죠. 의도 확대, 허수아비 오류입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다 했는데 그것을 왜곡해가지고 폐암의 원인이라는 거 그리고 왜곡해서 뭐라고 합니까? 폐암이 걸리고 싶어한다.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 것이지 폐암에 걸리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데 허수아비 오류 내지는 담배 피우고 싶다는 것을 폐암에 걸리고 싶다고 의도를 확대하는 오류 두 개 다 하고 있습니다. 13번째 문제. 담배가 나쁘다고 폐암의 원인이 나쁘다고 하는 것과 폐암에 걸린다는 거 정말 이건 의도를 확대하는 거죠. 13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원숭이와 같은 동물로부터 자연 선택 원리에 의해 진화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진화가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쯤 되는 동물이 발견된 적이 없으며 자연적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적절한 일관성 있는 설명이 제공된 바도 없다. 어떤 오류일까요? 좀 꽤 긴 문장인데요. 긴 글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무지의 논증입니다. 원숭이와 사람 중간쯤 되는 동물이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관성 있는 설명이 제공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다윈의 진화론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하는 거죠. 무지의 논증입니다. 이 다윈의 진화론과 다윈의 진화론은 귀납적 방법을 통해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황당합니다. 몇만 년 시대 넘으니까. 그렇지만 다윈의 진화론을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이론이 아직까지 설명력 있는 이론이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일관성 있는 설명력이 제공된 바가 없지만 다윈이 이 써놓은 책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윈의 책이 있었는데 다윈의 진화론 어디 있을까요? 찾을 수가 없지 않고 찾았습니다. 종의 기원이라는 책과 인간의 유래라는 책입니다. 아이고 쳐버렸습니다. 종의 기원, 다윈의 종의 기원. 굉장히 멋지게 생기셨는데 이런 책, 이렇게 두꺼운 책에 논증을 해놨는데 이 한마디로 발견된 적이 없다고, 일관성이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것, 무지의 논증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인간의 유래 1, 2인데요.
여기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유래되는가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 논증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이런 방식으로 성경 이외에 인간이 어떻게 지금까지 성장했는지, 뭐 진화했는지에 대한 모든 생명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무지의 논증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설명이 제공된 바가 없다. 아직까지 이 설명을 넘어설 수 있는 방식이 없고 이타적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도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자연의 균합적 방식을 받아들인 리차드 도킨슨 이기적 유전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관성 있는 설명을 제공받은 대화가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윈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윈주의. 무지의 논증. 왜 자꾸 이렇게 책을 여러 가지 보여드리냐면요. 무지의 논증에 속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번째 가봅시다. 창조론이지 완전히. 물론 신은 존재한다. 모든 문화권에서 신의 존재를 믿고 있다. 여기서는 뭐 기독교적인 신일 수도 있겠고 카톨릭 신일 수도 있겠고 이슬람일 수도 있겠고 모든 문화권에서 신의 존재를 믿고 있다. 이건 어떤 오류일까요? 이 문제를 일부러 두 개를 같이 대립시켜놨습니다. 진화론과 신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방금 무지의 논증이었고 이건 어떤 논증일까요? 군중에 호소하는 거죠. 모든 문화권에서라고 했으니까 군중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지의 논증이 아니고요. 모든 문화권에서 신의 존재를 믿고 있다. 네. 정말 신이 한 분이 아니고요. 기독교의 신과 카톨릭의 신과 이슬람의 신과 벌써 3명의 신이네요. 각자 또 뭐 다른 각자의 신들이 있죠. 그럼 어떤 신이 진짜일까요? 굉장히 깊은 고뇌가 필요한 거죠. 좀 더 이걸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한 카톨릭 성당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각자 믿고 있는 신 같은 신일까요? 다른 신일까요? 어렵죠. 같이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같은 그 공동체 안에 내지는 교회 안에서 믿고 있는 신이 같은 신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신이라는 개념, 이름을 그냥 같이 쓰고 있는 건지 서로 생각이 너무너무 다르겠죠. 깊이 고민해 보시라고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같은 신인지 아닌지 아니면 한 가족 안에서도 믿고 있는 신이 같은 신을 믿고 있는지 서로 다른 신을 믿고 있는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죠. 그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무지의 논증을 해서는 안 되고요. 군중의 호소를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5번째 문제로 갑니다. 저명한 성의학자인 파커 교수는 만 9세부터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가 원하는 것은 9세 전후에 성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니까 이건 어떤 논리일까요? 9세부터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성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허수아비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을 실시하는 거지 그걸 성생활을 해야 한다고 왜곡하고 있는 거죠. 9세부터 성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파커 교수에 따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받아본 경험이 없고요. 요즘에는 어떤지 학교에서 성교육 시켜주나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어때요? 초등학생 시켜줘요. 진짜로요? 와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킨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성교육을 시키지 않지요. 각자 알아서.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다는 거 하는 거죠. 9세부터. 예, 우리 카메라 찍는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초등학교 다니시는 분인데 성교육을 받았답니다. 성교육을 받을 때 성생활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생활이 뭔지도 잘 모르죠. 네. 예, 성교육을 받으라는 거지 성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허수아비 오류입니다. 16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소득이 5년 전보다 증가했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소득도 5년 전보다 증가했을 것이다. 어떤 오류일까요? 평균 소득이 5년 일반적인 거죠. 근데 우리 각자의 소득까지 연결시켰어요. 어떤 오류냐면 우연 내지는 분해의 오류입니다. 평균 소득은 일반적인 거죠. 근데 각자의 소득은 같다고 말할 수 없죠. 특수한 경우이죠. 그러니까 우연의 오류 혹은 분해의 오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경제력이 10위가 되시죠. 우연의 오류죠. 분해의 오류고요.
국가가 날 잘 산다고 내가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이 의료 체계는 올해 보니까 2020년 그 지금 뭐죠? 코로나 사태로 보니까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미국이 더 잘 사니까 의료 체계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평균 소득이 높다고 해서 내 소득이 높은 건 아니죠. 또 반대로 그럴 수도 있겠죠. 국민 소득이 떨어지는데 내 소득도 떨어지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17번 연습 문제 17번째로 가겠습니다. 홍 사장 탈세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는 까닭은, 여기까지 점 딱 찍었습니다. 여긴 점이 없는데 마침표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교통경찰관이 상납 안 한 사람만 계속 교통 위반으로 잡을 경우 위반은 틀림없지만 과연 그 교통경관을 그대로 두는 게 옳겠는가? 법의 존재 이유는 정의에 있고 정의는 곧 공정함을 의미한다. 서구에선 공정성을 잃은 경우 그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된다. 탈세 문제와 관련해 지금 어느 언론이 자신 있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나? 뒷조사하면 안 걸린다고 자신 있게 자신할 수 있는 언론이 있는가? 어떤 오류일까요? 가겠습니다. 훈지한 청어입니다. 탈세 수사가 공정하다고 지적하는 것, 탈세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교통경찰관이 상납 안 한 사람만 계속 교통 위반한다고 논점을 이탈시키고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교통경찰을 그대로 둬야 되겠는가? 자세히 보면 상납 안 한 사람만 계속 교통 위반을 하는 경우 위반은 틀림없죠. 과연 그 경찰이 잘못됐다는 거죠. 탈세는 개인이 지금 탈세한 건데 지금 이 법적인 거 경찰이 잘못했다고 한번 논의를 왜곡했고요. 법의 존재의 이유는 정의에 있다. 맞죠? 정의는 공정함을 의미한다. 맞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서구의 공정성을 잃은 경우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 갑자기 공정성을 잃은 경우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 그러면 다시 옵니다. 탈세 문제와 관련해 지금 어느 언론이 자신 있게 나는 그렇지 않다. 한 개인의 탈세 수사했는데 이제는 언론이 탈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탈세 수사가 갑자기 언론의 탈세 문제로 하고 뒷조사하면 어떤 언론이든 걸리지 않을 언론이 없다는 거죠. 완전히 훈제한 청어 논의를 한 개인의 탈세 문제를 가지고 이 전체 그 언론사의 문제로 왜곡하는 거죠. 훈제한 청어 논점 이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홍 사장 이분은 저기 큰 언론사 JTBC 그런 언론사 사장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른 신문에서 이렇게 써준 훈지한 청어를 써주면 이걸 읽는 독자들, 이 기사를 읽는 사람들은 언론사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왜곡된 거죠. 훈지한 청어로. 그래서 홍 사장의 탈세 수사보다는 언론사가 더 문제가 있고 홍 사장 별 문제가 없고 또 하나 경찰관이 문제 있네. 이거 불공정한데? 이미 제목이 탈세수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는 까닭. 이미 불공정하다는 거죠. 그 불공정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끌어서 홍 사장의 탈세가 불공정하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훈지한 청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프톨로마이오스의 이론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따라야 할지에 대하여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두 이론이 다 같이 관찰되는 현상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둘 다 이론이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일반인이 봤을 때. 근데 이분은 어느 편이 들은지 봅시다.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러나 코페르니쿠스가 의존한 원리들은 어리석은 주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어리석다고 한번 꼬았습니다. 예를 듭니다. 그는 지구가 삼중의 운동을 한다고 가정했는데 코페르니쿠스가요. 나는 이 점을 이해할 수 없다. 철학자들에 따르면 지구와 같은 단순한 대상은 단일한 운동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보다 프텔로마이오스의 천동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 글쓴이는 어느 쪽을 지지합니까? 프텔로마이오스입니까? 코페르니쿠스입니까? 자, 카메라맨. 프텔로마이오스. 프텔로마이오스가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천동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네, 권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갑자기 철학자들 끌어들여서 단순 지구와 같은 단순한 대상은 단일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철학자들. 이 철학자들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인물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경험적으로 지구가 태양을 좌전하고 공전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고 1년에 한 번씩 공전한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태양을 1년에 한 번씩 돈다는 거죠. 지금은 봄인데 춥지 않습니까? 꽃 피고 그러면 진짜 돌까요? 정신이 돌아버리겠습니다. 누구의 이론을 따라야 될지 이때는 권위에 호소해서 프텔로마이어스를 지지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동설이 더 강력한 이론입니까? 지동설이 더 강력한 이론입니까? 지동설? 예, 지동설이 더 강력한 이론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동설 여러분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지구가 평평합니까? 둥굽니까? 둥굽니다. 봤습니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바닷물은 왜 쏟아지지 않는 겁니까? 자, 바닷물이 왜 쏟아지지 않죠? 돌고 있는데 뭐 때문에 쏟아지지 않습니까? 중력이라고 하는데 중력 봤습니까? 그래비티. 자, 머리 아픕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고 권위에 호소를 해가지고 어떤 하나를 주장한다는 것도 어렵고요. 무지에 호소해서 하는 것도 안 되고요. 자, 이제 19번째 문제로 가봅시다. 이것은 어떤 오류일까요? 진통제는 아픈 사람의 고통을 없애준다. 그러죠. 따라서 진통제는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다. 그런가요? 아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무슨 오류를 범하고 있을까요? 이건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다. 안 좋은 사람도 있겠죠. 성급한 일반의 오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픈 환자의 고통이 있는 환자에게만 좋은 건데 이게 누구에게나 좋다고 말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의 오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네.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20번째 문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직원들에게 말하는 거죠. 난 지금 퇴근 시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나갔다가는 재미없을 줄 아세요. 이게 뭐겠습니까? 사장이 퇴근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나가는 사람들 재미없을 줄 아세요. 어떤 오류일까요? 공부 안 해 빨리? 공부해. 이렇게 말하면 뭘까요? 어떤 오류입니까? 힘에 호소하는 겁니다. 너 내 힘 있는 거 알지? 공부 안 해? 이것은 논리가 아니고 힘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거고 사장은 직원들에게 저는 방금 이 카메라맨에게 말했습니다. 공부 안 해? 라고 하면 정말 그 논리가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힘에 내가 더 힘이 세니까 그 힘을 받고 하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직접 만나서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집중 안 합니까? 집중 안 하면 알죠?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죠. 목소리가 커지고 논리가 없고요. 힘에 호소하는 겁니다. 힘이 센 갑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힘에 호소하는 것 안 좋습니다. 20개의 연습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20개 연습 문제 풀어봤는데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자, 이 오류를 찾아낸다는 것은 집중력 내지는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면밀히 저의 모습을 면밀히 관찰해 아고미와 함께 여러분이 했습니다. 그 전에 여러 출연진 이 키티님과 또 우리 카카오 프렌즈 같이 나왔었습니다. 카카오 프렌즈 키티님, 각자 여러분들의 이 머리 아픔을 좀 해소시켜 드리려고 우리가 출연했는데 어떻게 잘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 기호해 주시고요. 이제 20문제를 풀었으니 여러분들 스스로 다른 문제들을 이 연습 문제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20문제를 푸는 동안 고생하셨고요. 이제 정합성의 오류가 끝나고 MS성의 오류로 넘어가겠습니다. MS성의 오류는 5가지 정도 됩니다. 그 MS성의 오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비형식적 오류, 정합성 오류에서 문제 20문제를 풀어봤고 17가지의 오류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원래는 112가지 그 이상이 되는데 간추려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을 잘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이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고 또 오류를 범하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오류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건전하고 또 타당한 그 진리를 찾는 올바른 논증 그리고 올바른 생각들을 갖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아고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했습니까? 우리 카메라맨님? 네. 다 이해했어요 진짜로? 아니요. 다 이해 못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카메라맨이 다 이해하셨으면 우리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다 이해했다고는 볼 수가 있게 했으면 좋겠지만 다시 한번 되돌려보기 하시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빠이빠이.